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을 통해서 보자면 당시에 경찰 수사에 한계가 있었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각 지역에서 그 활동하던 조이팔 범죄 조직들의 그 법인체, 사업체들 이런 것들이 각자 다른 이름으로 활동을 했어요. 거기다 두 번째로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전국에 공식적으로 49개. 그리고 아예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유령 사업체, 이건 80여 개가 넘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범죄 영업을 해오다 보니까 근데 서로가 공조하거나 협력하거나 이것이 한 덩어리의 커다란 사건이라는 인식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피해자 입장으로 들으니까 이 숫자를 들으니까 좀 아찔하거든요. 이게 49개 센터, 유령 회사만 80개, 이거를 각각 따로따로 이걸 다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가? 이거 언제 다 수사를 하냐? 그러게요. 당장에 그 생각이 좀 먼저 들어서 피해자들이 되게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님께서는 그 2008년에 그 대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셨죠. 예, 10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 피해자들이 이분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이미 서산경찰서에서 9월에 시작했다는데 왜 그걸 막지를 않아서 우리가 마지막 프로모션에 걸려들어서 피해를 입게 만들고 또 도피 자금이라든지 그러니까 밀항 자금으로 전부 끌어모아서 도피하고 끌어가지 못하게끔 막았어야 되는데 수사관이 왜 그걸 방기했느냐에 대한 이제 분통.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정도 됐으면 전국 단위 수사본부를 꾸려서 종합적인 수사를 해줘야지 왜 각 지역에만 맡기고 나몰라를 하고 있느냐. 경찰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였지만 피해자들, 그러니까 정 기자님이 대구에 와서 만났을 때는 이미 이분들은 전국적으로 이게 다 연결돼 있다를 파악하고 있으셨던 걸까요? 그렇죠. 이미 그때는 피해자들끼리 뭐 카페도 만들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고 우리랑 너무 비슷한데요. 네. 회사 이름은 다르지만 이렇게 된 거죠. 경찰이 그러면 일반 시민들보다 더 더뎠던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자가 동벌이냐 채권단을 규탄한다. 다섯, 피해자를 조롱하는 비호세력 처단하라. 예,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의혹이 의혹을 또 낳고 있는 조이팔 사기 사건입니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이런 의혹들도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유착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 왔었죠. 그렇습니다. 의혹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그런 유착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10월 31일 날 그때는 조이팔이 밀항하기 전이었죠. 이 사건 수사하던 대구경찰청 소속의 정모 경사 조이팔을 만납니다. 그리고 조이팔로부터 수성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수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정모 경사 정작 조이팔을 인터폴 적색 수배를 신청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조이팔은 잡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이팔로부터 뇌물을 그러니까 부당한 금품 거래를 했던 그에게 금품 거래를 한 경찰 관계자가 수사 책임자인데 그 사람을 중국에서 잡아 들여오겠습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자기가 처벌받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대로 별도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조이팔 일당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기획을 해서 당시 검찰총장에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이종훈 검사가 요청을 합니다. 그 이후에 김광준 부장검사에 대해서 경찰청 광수대에서 이제 수사를 해서 이걸 폭로를 하니까 대구지방검찰청에서도 바로 경찰을 상대로 권유구 존경을 구속하는 이제 이런 수사를 하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수사가 검경 사이에서 서로 전략적으로 상대방에서 우리 기관의 고위층을 한 명 더 비리 유착 혐의로 조이팔 유착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수사를 할 경우에 반대로 상대방 기관에서 검찰이 한 번 하면 경찰 쪽에서 한 번 더 상대방 조직을 그렇게 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그 예. 시소 게임 과정에서 검찰의 부장검사도
덜미가 잡힌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가 과연 끝이었을까? 가장 높은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이렇게 이 경찰, 검찰 조이팔 범죄를 미연에 단속하고 수사했어야 할 기관 종사자들이 거액의 뇌물 수수한 것도 문제지만 그 시기도 딱 조이팔의 범행이 확장하기 전 뇌물 받고 그리고 전산자료 파기하기 전 뇌물 받고 그리고 중국으로 밀항해서 도피하기 전 거액 뇌물 받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들은 정말 그 속에서 열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이팔 일당은 총체적 로비를 펼쳤고 대한민국의 검경 수사대는 총체적 부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검경 수사대가 꾸려진다 그러면 막 기똥차게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자체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검찰 수사관이 16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다른 곳에 뿌려진 금액들을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였습니다. 그 피해자 9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2020년에 제기했는데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됩니다. 앞서 그 조이팔이 밀항할 때 해경이 정보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피해액을 환수할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었는데요. 정말 이 판결처럼 아직 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국가의 책임이 있죠. 당연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한민국은 공범일 겁니다. 대한민국이 경찰, 검찰, 또는 금감원, 정치권, 유력 인사들 이들이 조이팔을 도와주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면 조이팔이 과연 2008년에 이르기까지 4년 동안 수조 원 사기를 계속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 것이며 또 하나는 과연 중국으로 그렇게 밀항할 수 있었을 것이며 거액을 은닉할 수 있었을 것이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책임이 있죠. 문제는 법원에서 국가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판결을 내릴 때는 역시 증거를 요구를 합니다. 지금 특히나 피해자들이 그 어려운 입증, 너무 광범위하니까 국가의 잘못이 그 가장 직접적이라고 생각되는 밀항 당시의 해경의 늑장, 3번에 걸친 밀항 시도를 전혀 막아내지 못하고 좌표까지 찍어주고 거의 도와주다시피 한 것을 들어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5억 원이라는 해경 상대 그 뇌물 로비가 있었다는 범죄자 측의 진술은 있었지만 해경 측에서는 누구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또 그 범죄자들도 나중에는 자기들이 빚 갚는 데 썼다라고 진술을 바꾸면서 입증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